스탠포드 가려고 MIT 가시려고 하는 거면 무조건 3점 두번. 네. 방금 말했던 뭐 AP나 IB 과정과 리스닝 과정과 SAT를 동시에 준비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시간 관리를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대요. 그걸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교 졸업생 맞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연세대학교 앞에서 만났죠? 저기 뭐. 카페로 가시죠. 네, 그럼 국제학교에 다니셨나요? 로컬에 다니셨나요?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럼 미국에서 네, 다니신 맞습니다. 거죠? 고등학교 미국에서 다니시면서 미국 대학 또는 다른 나라의 학교도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느 나라의 저는 학교? 홍콩. 네, 홍콩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 대학 입학에 필요한 내시 GPA가 네. 어느 정도였고 좀 준비를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는 일단 평가를 했을 땐 3.5대밖에 안 나왔어요. GPA가. 그래서 3.8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바이리다를 받았었고, 그 당시에 제가 소초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도 그 플랫폼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제가 컨택트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5점이 만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최종 몇 점까지 끌로 올리실 수가 있었나요? 저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정도에 올렸습니다. 그때 아이비리그 대학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었나요? 네. 아이비리그에서도 일단 GPA 굉장히 중요하나요? 중요하지만 사실 오히려 어느 방향으로 공략을 하는지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문과 계열로 가시면 오히려 점수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자기 포트폴리오를 많이 살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네. 특히 웨럴처 같은 경우에는 뭐 리딩 쪽으로 센 방향은 네. 아예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미리 짜놓으셔야 되고 PPT도 만들어야 되고. 자연계열 쪽은 그럼 자연 계열은 자연 오히려 실험, 공과대요. 논문 가깝게 거의 써야 돼요, 에세이를. 그래서 점수보다도 자기가 실제로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지 제출해야 돼요. 원하는 양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대학 전공이 어떤 전공이셨나요? 저는 완전 문과인 사회 중에서도 뇌과학 쪽으로 좀 그래도 AP와 IB 과정 중에 AP를 선택하셨었고 네. 대학 인문계열에서 괜찮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AP 과정의 점수, 평균 점수가 한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AP는 무조건 3점 이상이어야 돼요. 특히 아이비리그 가시는 거, 뭐 스탠포드 가려고, MIT 가시려고 하는 거면 무조건 3점은 기본이죠. 네. 그리고 아예 AP 운행 시스템이 달라서 네. 그거에 맞춰서 가셔야 해요. 그리고 몇 과목을 이수해야 되나요? 그거는 오히려 무관하고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3점대로 인정을 해주는지 4점대로 인정을 해주는지가 달라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인문계열은 오히려 거의 다 4점대를 열려주셔서 제가 AP를 그걸 땄었지, 안 그랬으면 제가 AP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종 점수를 제출하냐 안 하냐 네. 그건 이제 본인 선택인데 그게 네. 유리하게 작용하면 제출하는 거예요. 자기 과에 달라져요. 네. 그 인문계열을 선택하실 거였으니까 네. AP 과목들도 좀 인문계열 쪽 과목을 들으셨나요? 완전 인문계열, AP History, Language and Composition이 저희 학교는 4점대로 여겨주셔서 4점대 받는 걸로 했어요. 그거를 9학년 네. 그러니까 고등 1학년 네.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좀 초이스를 해야 되나요? 애초에 그런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래 만약에 했으면 그건 부모님이 굉장히 계획이 없는 거고, 저희 부모님은 계획 변태이기 때문에 고1 졸업하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역사를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역사는 거의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암기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지만 히스토리는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부모님의 성격도 있으시겠지만 네. 애초에 미국을 생각한다면 정말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어떤 계획을 좀 차근차근 세워야겠네요. 네. 그 미국 현지 학생들도 이제 부모님의 계획을 따르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찾고 그런가요? 미국은 애초에 16세가 되고 나서는 면허증도 나오고 아무래도 기독교인 성향 가치관도 세기 때문에 그거 토대로는 거의 그냥 알아서 잘 크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저희 오히려 반대. 한국은 굉장히 온전히 다 의존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억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너무 튀고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과 선택해서 뭘 할지를 따지지를 챙기지를 않겠죠.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성장한 미국 성인과
뭐 어쨌든 지원과 의존을 받아 둘 다 명문대 진학했다 치면 본인이 봤을 땐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미국 대학생은 애초에 어디에 종사할지를 생각하고 씁니다. 그쵸. 자기 리포트를 좀 연결해서 쓰는 게 맞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게 정석인데 근데 한국은 굉장히 분리를 시키는 개념이 있어요. 입사 지원 통과 절차라는 게 애초에 이게 서류 통과 이것도 미국은 그게 없고 3학년 때부터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어드민으로 뭐 1학년으로 지원을 해도 이게 파트타임으로라도 뛰어서 자기가 확인해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지원서를 쓰기 때문에 지원서 양식 자체가 약간 대학 양식이랑 비슷해요. 그게 애초에 미국 교육에 집중하는 타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생각했던 분야인데 가서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분야 내가 지원했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또 막상 가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some major라는 게 있는 거예요. Some major. 네. 이게 보통 우리가 prerequisite가 본과학 이제 메이저에서 하는 전공생이 있고 전공생을 말고 마이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플랜 B, 플랜 A예요 사실상. 이게 안 될 경우에는 B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 시간을 벌 수 있는, 특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취직을 해야 되는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이제 대학원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대학원에 노릴 수도 있는 계획이 있으면 자기가 미래에 자기한테 예방 보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의대 프리메드 과정처럼 그러니까 다른 과를 4년을 해보고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SAT 또는 ACT 네. 네, 필요 점수 미국 조금 괜찮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SAT나 ACT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점수 있어야 되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SAT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빡빡하게 채웠어요. 왜냐면 인문 계열은 애초에 SAT 목적 자체가 Reading Comprehension을 테스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Political Science 아니면 아예 Reading Comprehension, 독해력. 네, 독해력을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글을 잘 읽는지 맞습니다. 읽고 잘 이해하는지. 한국 코스랑 약간 굉장히 좀 다르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수학을 잘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어를 할 줄 아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로 연결해서 취직을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여서 총 500대는 나와요. 그런데 요즘 미국 대학에서 SAT 점수가 그렇게 또 많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높아도 딴 걸로 메꾸려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어차피 GPA는 필터링을 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그리고 GPA 스탠다드가 또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GPA를 좀 짜게 주는 편인지 아니면 타이트하게 주는 편인지도 학교에서 알고 있어요. 지원서에는 학교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GPA는 기본값으로 넣으시고 SAT를 애초에 1600대를 노리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메꾸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좀 어려우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오히려 못하기 때문에 아싸리 예습을 프리캘큘레이스를 다 따고 나서는 영어를 자기가 잘 하는 걸 리딩 컴프레hen션에 포커스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학기를 안전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GPA와 AP와 SAT를 세 가지를 이제 저희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세 개 중에 중요도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좀 어렵기도 하고 대학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더 되는 것들. SAT, 그 다음에 GP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T. 그래도 아직 SAT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다면 어쨌든 그 세 개가 각자 성적 향상에 연관이 있나요? 내가 GPA 내신을 열심히 준비했으면 SAT도 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나요? 출제자의 목적을 오히려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시험을 목적을 있는 거기 때문에 AP랑 SAT가 직결돼 있어요. 애초에 출제하시는 분이 공동 임원이시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지를 AP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요약하는 느낌으로 SAT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 문제들이 수학에 문제가 있고 또 리딩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분야에서 종류별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보는 거죠. 어쨌든 국제학교를 하더라도 네. 방금 말했던 뭐 AP나 IB 과정과 리싱 과정과 SAT를 동시에 준비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시간 관리를 그래서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가능은 해요. 그걸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은 해요. 정말 독한 분들이네요. 굉장히 도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 거의 짜놓은 플랜 마냥 되게 탄탄하게 잡아주셔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EC, 네네네.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네. 아까 말했던 또 EC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 세 가지가 안 좋은데 타겟을 잘 하면요. 타겟을 잘 이게 좀 전략을 잘 짜놓으셔야 되는데 진짜 전략 싸움이에요. 왜냐면 애초에 성적보다도 비교적 활동을 왜 시키냐면 결국에는 업적을 보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파워 2를 좋아합니다. 애초에 미국은 이 성향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대를 해요. 그만큼 조직 활동 그리고 리더십을 요구하는 단체 프로젝트를 했으면 그걸로 점수를 따죠. 본인이 하셨던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또 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배구 코치를 했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축구, 배구 그리고 리더십 했었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그리고 골키퍼를 했었고 네네. 그래서 그건 3년 했어요. 스포츠 클럽에서 리더도 네. 겸 선수 플레이어 겸 네, 매니저까지 하고 매니저. 그리고 토론했습니다. 토론 수업. 네, 아, 대회 출제자로 나갔습니다. 오, 약간 진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셨나요? 좀 대학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시켜서요. 저는 완전 전략으로 갔습니다. 오. 왜냐면 애초에 힘든 거를 그렇게 같이 하면 친해질 수밖에 없고 아, 그렇죠. 그리고 사교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되게 사교적이지 않은 아이로 커서 저희 부모님도 그걸 알고 빨리 나가라 빨리 뭐라도 하라 해서 그러니까 전략이든 자기가 원해서든 어쨌든 외부 활동, 사람 만나고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확실히 성격도 그렇게 좀 변할 수가 있다. 사회가 좋아하는 성격이 되죠. 사실 미국에서는 어쨌든 파워 2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은 방금 하셨던 스포츠 활동과 토론 네. 활동 관련해서 그것도 엑스트라 커리큘럼 또는 자기소개서에 네. 이렇게 잘 전략 적어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특히 두 가지로 포인트를 드리면 네. 제 3자가 third point perspective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외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쓰시면 굉장히 좋아해요. 3인칭 시점인가요? 네, 3인칭 시점이고 그리고 가정법 만약에. 특히 미래를 향해서 하는 말 굉장히 뭔가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할 거고 어떤 성과를 낼 거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A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A 활동을 계속 하게 된다면 미래에 긍정적인 사회나 뭐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 끼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의 글로 하라는 말씀. 특히 자기가 했던 거로 연결해서 그렇지. 그거를 서류, 비교과 활동과 그런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학업 계획서 그분도 좀 첨삭으로 좀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첨삭 안 받았을 때가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굉장히 비포 애프터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가 있다는 거를 인지인기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레이션 학원에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양식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그리고 서론, 결론, 본론을 그게 절로 나와. 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사실적으로 했던 경험과 함께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좀 흐지부지하게 썼던 거를 정리를 간소화를 시켜주십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 밑에서 나온다. 네, 그런 스토리라인을 네네네. 짜주세요. 그렇다면은 본인의 경우요, 다른 친구들의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이비 진학했던 친구들을 네. 봤을 때 그 친구들 또 몇 가지 사례가 있나요? 엑스트라 커리큘럼 좀 잘 제출했던 사례? 이제 좀 여러 유형이 있는데 MBTI처럼 I 성향인 애들은 확실히 자기의 소극적인 성격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강조를 합니다. 업적을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는
아니다, 사교적인 거를 조금이라도 뭔가 쥐어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히려 부딪힌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극적인 학생인데 어떤 거를 강조하나요? 이제 그 학생. 그러니까 싸움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그거를 보완을 했는지, 그리고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공동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그런 프롬프트를 씁니다. 양식을. 그러니까 이제 첨삭받기 전에.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네. 그건 너무 억가로 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뭐 너 성격은 알겠는데 그건 네 성격이고 그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사람들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약간 성과가 뭐가 있었느냐 좀 이런 게 약간 중요하겠네요. 네. 눈에 보이는. 네. 그러니까 성격은 달라도 어떤 달성하는 목표가 똑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뭐 친구의 엑스트라 커리큘럼 또 사례가 뭐 하나 있을까요? 그 UN 협회에 대학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UN. 컨퍼런스 UN, 아예 이름이 UN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나와서 거기서도 결국에 토론이긴 한데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봅니다. 발표 능력. 나가서 발표를 이제 대표로 하는 리더하는 애가 있었는데 political science major인데 굉장히 이과 성향이 센 애인데 쭈뼛쭈뼛 했는데 학원에서 스피치 수업을 들었어요. 발음, 뭐 억양, 심지어 뭐 발표, 말투 이런 것도 많이 바꿔서 실제로 강점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게 그 친구 대학 진학에 있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얻을 계기가 됐나요? 네. 결론은 어쨌든 GPA, SAT, AP 또는 IB, 비교과 활동 다 중요하긴 한데 SAT가 중요하고 그다음 GPA, 네, GPA.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소개서. 네. 그 엑스트라 커리큘럼. 엑스트라 커리큘럼. 네. 그 다음에 AP. 정리해보면 미국 대학 1순위 SAT, SAT, 2순위 GPA, GPA, 그다음에 엑스트라 엑스트라 커리큘럼, 커리큘럼, 그다음에 AP 또는 IB. 이 네 가지를 혼자서 다 하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세요. 아 진짜로요. 학원을 다니셔야 돼요. 저희가 PT를 왜 받아요? 그렇죠. 사실 능력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의지가 네. 혼자서 운동 가기가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럼 이게 미국 현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나 네. 좀 자립심, 또 일찍 독립하는 성향 때문에 알아서 찾아서 이렇게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걸 또 갑자기 그렇게 하기에는 좀 굉장히 무리가 있죠. 생체적으로 작동 말이 안 시스템이 되죠. 다른데 말이 안 돼요. 그거를 성적적으로 배우는 거를 맞아.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졸업을 하셨죠? 네. 지금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 출신인 분들, 뭐 인문계열 분들은 미국에서도 취업을 좀 잘 될 수가 있나요? 네. 어느 분야에서 좀 취업을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폴리티컬. 네, political. 네. 어느 비즈니스 쪽으로. 비즈니스? 네, finance. Finance and political의 약간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보여요. 제 친구들도 특히 사업적으로. 네. 이제 뭐 파이낸셜 이제 뭐 경영 그럼 이공계열은 논문 열심히 쓰세요. 논문? 논문 열심히 쓰세요. 논문을 좋은 논문. 네. 이공계는 진짜 논문 맹신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이과 계열에서도 네. 파이낸스 쪽이 특히 금융 쪽이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그 미국 대학 이제 미국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한테 뭐 어떤 간단한 좋은 팁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정말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자기를 페이크를 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진짜 도배를 하세요. 특히 마지막에 자기소개서 쓰신 다음에 밑에다가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진짜 업적처럼 내가 어떻게 빨리 조직에 적응을 할 수 있는지를 설득을 시켜주시면 대학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